네, 안녕하십니까. 스브뱅TV의 변영입니다. 제 채널은 금융상품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금융상품 중에서 그 아는 만큼 보인다의 가장 적절한 어떤 주제가 저는 자금, 즉 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금 중에서 정책자금, 정책자금은 무엇인지, 그걸 갖다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책자금을 영업하는 영업자들, 즉 상담사들은 뭐 어떠한 기준으로 상담을 같이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정책자금이란 무엇인지, 정책자금의 정의 및 그 정책자금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이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주제는 정부의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재원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을 지원하여 그 고용 창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담보력 부족, 즉 대출을 갖다 받으려면 담보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담보력이 좀 부족하거나 뭐 이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과 개인에게 은행이나 민간 금융기관을 통하여 저리로 어떤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정책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자금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씀이 특히 자금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형태나 자금에 따라서 정말 많은데요. 그 부분은 제 마지막 장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 중소기업청, 뭐 지방단체, 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각 그 지자체, 지방 그런 정책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보의 홍수뿐만 아니라 이런 자금의 홍수가 좀 넘쳐납니다.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따른 어떤 지자재 자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정책자금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일반 금융상품에서 지원하는 그런 회사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한번 볼까요? 한도가 높습니다. 이게 정부의 재원으로 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높은 한도를 좀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우리가 대출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거에 따른 이자를 갖다 내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낮은 이자, 이게 정책자금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장점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그쵸, 빌리고 나서 재촉을 하면 부담이 되겠죠. 이게 정부의 재원으로 자금을 갖다가 받는 내용이다 보니까 넉넉한 상환 기간에 따라 뭐 이런 부분이 아주 장점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생각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정책 자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워낙에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정책 금융 기관에 따라서 보증을 해주는 그리고 또 융자를 관련된 그 부분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자금이 있습니다. 기업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 그리고 영업 실적을 근거로 저금 융자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운영시설, 창업 그리고 기술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출액 전액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그런 조건에 아주 좋은 그런 자금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틀린데요. 지자체, 단체 이런 부분에서 지원자금, 예를 들어서 필요한 자금,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 지원해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예비 창업자가 있다. 그럼 어떤 소정의 교육을 갖다 통해서 교육을 갖다 듣게 되면 어떤 한도나 금리가 저렴하게 뭐 신용도에 따라서 틀리게 약간 좀 지원해주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주관기관이 위탁을 하고 또 집행을 해서 선정을 해서 이 자금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주체별 그런 자금의 어떤 용도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예를 들어 R&D, 그 연구개발 관련된
뭐 이런 주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R&D 관련된 출연 자금도 어떤 정책 자금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자금, 즉 소요 자금의 최고 90%까지 어떤 제도를 갖다 통해서 자격을 통해서 출연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 그리고 기술 개발 자금, 어떤 과제 형태에 대한 정부 자금, 뭐 정부 뭐 과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과제 형태로 수행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 이게 출연 자금에 대한 R&D 자금의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참고로 R&D 개발 성공 후에 지원금의 일부를 갖다가 분할 상환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금융기관에 따른 투자자금에 대한 정책자금도 있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 같은 법인 같은 경우 신주 발행, 그 주식 인수 등 법인 주식 대가로 이런 자금을 갖다가 융통해주는 그런 캐릭터도 있고요. 뭐 벤처 캐피탈, 엔젤, 뭐 금융기관, 기업 투자 등이 뭐 이런 자금의 대표적인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간 주도의 크라우딩 펀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관련된 부분도 어떤 투자 자금의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각의 주제 그리고 기관 주체별에 따라서 취급하는 기관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서울 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뭐 다양한 취급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책자금 관련된 상담사들이 고객과 어떤 상담하기 전에 꼭 물어봐야 될 그리고 체크해야 될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런 정책자금이나 어떤 자금 상담사 같은 경우는 고객을 만나기 전에 이런 부분을 갖다 먼저 좀 체크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 자금이 크게 보면 운영자금이 있고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어떤 중소기업을 갖다 운영한다고 보시면 어떤 중소기업 명의의 어떤 시설로 자금을 갖다가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이외에 운영 관련된 운전자금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으로 어떤 신용도 평가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자금을 갖다 융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정책자금, 즉 어떤 자금에 대한 상담사들은 첫 번째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이 어떠한 순서로 지금 현재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순서를 갖다 매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이 진행이 안 된 사유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단 어떤 상담 전에 상담을 갖다 하게 되면은 물어보게 됩니다. 즉 시설자금이 어떤 운전자금보다 먼저 진행이 안 된 이유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갖다 물어봅니다. 뭐 매도인과 조율이 안 되든지 뭐 토지 등에 대해서 제한이 걸려 있다든지 그렇죠. 압류, 뭐 가압류, 경매 등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보게 되고요. 두 번째, 토지 건물 내부 어떤 생산시설, 뭐 기계설비 이런 자금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봅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매입에 관련된 시설 자금으로 진행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도 기존에 대출이 있으면 이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좋은 조건의 대환으로도 좀 일반 금융 대출을 정책 자금으로 어떤 바꾸게 되는 대안 관련된 부분으로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진행할 때 따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행으로 진행했는지, 그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총 시설 자금의 감정가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죠? 뭐 감정가 대비 그래도 몇 프로까지 또 나오고 그것도 뭐 정부나 정책에 따라 또 그 한도가 틀리는 부분도 있죠. 그 은행에서 총 대출 가능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뭐 기존에 어떤 이런 자금을 갖다 물어보게 된다면 뭐 다양한 경험을 시도를 갖다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 주거래은행에서 얼마가 나오고 한도가 얼마까지 나오는데 주거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도가 더 나오고 금리 조건 자체가 좀 더 뭐 저렴한 뭐 상담 이력을 갖다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 내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뭐 금융기관에 따라서 약간 틀리겠지만 총 시설 소유 자금의 최소 20%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지 되며 간혹 시설 자금을 갖다가 어떤 필요로 할 때 100% 요청하는 기업들이 있으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시설 자금을 받기 전에 운전 자금을 미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설 자금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떤 기업에 있어서는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추가 운전 자금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도 운전 자금 그리고 시설 자금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도 대출을 갖다 받을 때 따져보고 어떤 걸 먼저 받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인지를 갖다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번째, 신용보증기금의 어떤 보증서로 시설자금의 진행 여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대표이사의 신용등급, 제일 중요하죠. 이런 부분도 확인을 갖다가 상담사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할 때 따져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첫 장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수행기간별 정책자금이 얼마나 많냐면요. 참고로 이 내용 관련된 부분이 몇 년 전 내용을 갖다 참고자료로 제가 샘플을 갖다 갖고 와서 한번 보는 건데요. 사업령, 즉 수행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금리, 상환 조건, 대출 기간, 그리고 지원 한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 유통구조 개선 관련된 부분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좀 나오는데요. LPG 충전, 판매 사업자, 집단 공급 사업자 이런 지원 대상이 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스용품 및 예를 들어서 제조업, 도시가스 사업자 전문 검사 기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3년 거치 5년 분할 상한, 사업자당 연 5억 이내 이런 부분. 그리고 경영 안정 자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수행 기간인데 여기는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을 통해서 소상공인 사업주 일부 경영 안정 자금 접수가 마감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고정금리로 2.5% 5년 이내 5년 이내라는 부분 거치기간 2년 포함을 해서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런 부분이 정책 자금에 대한 부분이 수행 기간별 이 각각의 팩트별 내용이 다 틀리다 보니까 진짜 이건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이 이 부분을 갖다가 인지를 갖다 하고 어떤 자금을 갖다가 신청을 해서 받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다 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자금을 갖다가 그 자금 중에서 정책 자금을 갖다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고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숙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뜬금없을지 모르겠지만 정책 자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좀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